네, 저희가 개편을 해도 이코노미 톡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던 반도체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조선 방사는 여전히 괜찮고 그다음에 철강 석유화학도 조금씩 좀 분위기가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죠. 배터리 쪽인데 이쪽은 글쎄요 아직도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강 박사님이 보시는 이 배터리 업계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오늘 주제가 좀 사실 박사님한테 좀 글로벌한 영역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박사님께서 갖고 계신 이 좀 인사이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를 좀 해보죠. 네, 배터리의 봄은 언젠가. 참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참 기다리실 텐데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박사님,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보면 1분기에 이 새 배터리 3사의 차입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동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빚은 늘어나는데 가동률은 떨어진다. 이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때 굉장히 안 좋은 신호 아닙니까? 네, 우선 마이크로하게 좀 이유를 좀 살펴보고 또 매크로하게 또 이 이유를 네. 좀 분할해서 좀 살펴보시죠. 우선 마이크로로 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대비 이번 1분기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7조 원 정도가 부채가 늘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가동률은 50% 미만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왜 발생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네. 우선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3사 그 2차 전지 3사 기업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이라든지 네. 이런 데들이 미국에 대한 북미 공장에 대한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긴 하는 네, 거니까. 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도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하나는 공화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이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이 보조금들을 축소하는 것들이 좀 앞당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투자들을 지금 빨리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지금 공장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의 대부분들은 이러한 설비 투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가동률은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지금 50%그 자체인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매크로하게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2차 전지 시장은 전기차 시장과 연동해서 그렇죠. 작동되는 종속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연하게 우리 한국의 특히 3원계 배터리 중심에 있는 한국 2차 전지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유럽 시장은 또 LFP 배터리하고도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공간이죠. 맞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이 3원계 배터리가 어느 정도 시장력들과 이 성장성들을 가져올 수가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특히 1분기 들어서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활성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매량 많이 늘었다면서요? 판매량도 이제 15 많이 증가했고 15% 증가했고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비율 또한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도 많이 늘었는데요. 1분기가 또 있던 건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이것이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이제 많이 늘었는데요. 여기에는 예. 이제 우선은 르노라든지 특히 프랑스 기업들이라든지 이탈리아에 있는 이 스텔란티스에 있는 피아트죠. 이런 기업들이 좀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판매를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여름부터 이 미국 유럽연합은 여러 번 CO2 규제를 단계별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CO2 규제를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이 서드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가 2025년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돼요. 올해 그래서 96kg 그러니까 1kg당 96mg 정도를 CO2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94.6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강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흔히 말하는 그 CO2 크레딧
이 CO2 탄소 배기권을 탄소 배출권을 사갖고 와야 되는 이러한 그렇죠. 액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반기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상반기에 저가하게 팔고. 할인해서 푸시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유럽의 회복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회복세를 가야 되는 것은 결국은 또 자동차라는 건 여러분 경기 변동하고 또 많이 관련이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네. 경제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고 금리가 낮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 지금 내수 경제가 대단히 침체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 또는 단기간에 끝날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문제점이고 뭐 우리 한국이 뭐 중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미국으로 돌려본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는 판매가 좋아지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선 지금 뭐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아직 공화당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초안인 거죠. 공화당이 하원의 공화당에서 법률을 제출할 법률안이 나온 거죠. 여기에 따르면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금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까지는 주겠다. 그렇죠. 자, 올해까지 준다라는 거는 회사들이 이제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전기차 시장이 좋을 수 있으나 과연 내년 정도 됐을 때 과연 미국의 기업들이 전기차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큰 매크로적인 걸로 본다라면 내연 기관에서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은 역사적인 저는 과정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것에 백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넘어갔단 말씀이죠. 그렇죠. 넘어갔고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건 우리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매우 어렵지만 산 정상을 내려가는 건 되게 가속도가 붙는 그렇죠. 것처럼 중국은 이미 이 터닝 포인트를 한참 지나면서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고 유럽 또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아직 언덕을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공화당이 없앤다라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시나리오인 거고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우대 정책들을 계속해서 없앨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의 신호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악재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은 정말 저는 역사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차 부분에서 물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안 주는 것이 공정 경쟁이다. 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해와서 우리는 보조금이 없어도 네. 원가 절감이라든지 또 곧 6월달에 신차가 나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판매량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입장인 거고 그럼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 집과 과거의 클라이슬러죠. 이 회사들의 지금 경쟁력이 전기차 부분에서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없앤다라고 한다라면 이 가격을 맞추고 흔히 말하는 흑자로 이 전기차 산업을 운영할 능력들이 점점 상실되게 된다라면 미국은 보호주의로 그러니까요. 전기차 시장을 보호주의로 미국 중심으로 가겠지만 여기에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일본 기업들에도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 기업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공화당이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2차 전지 시장 자체도 전망을 흐리게 한다는 부분에서 2차 전지 시장에 저는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의 미래 장기성은 명확하게 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이 완전히 될 것이고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인류가 맞아요. 만들어 놓을 네네네. 가장 큰 시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게 대부분 배터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배터리는 지금 필요한데. 전기차보다 더 시장이 커질 것인데 이거는 대단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볼 때 올해 과연 올해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이것이 진짜 회복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인지 일시적 회복인지는 판단해 보야겠지만 신호는 좋다라는 거고 미국 또한 내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좋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올해 전기차 시장의 회복에 따른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순항은 예견되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그렇죠.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LFP 특히 이제 ESS 시장이 커져가는데 LFP 배터리가 워낙에 대세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우리한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좀 말씀 들어보는 거 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단순히 전기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더 큰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비트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전환점. 이게 참 전망이 쉽지는 않겠는데 이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중국의 제가 중국을 기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규모의 경제 효과를 학습 곡선을 명확하게 흔히 말해서 빠르게 S커브를 거리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그들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ESS 시장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문제도 사실은 ESS가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만 생산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요. 이런 결정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AI와 관련돼서 지금 전력 부족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심지어 여러분 한국에서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사갖고 왔는데 전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가동을 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거고요. 그럼 5년하고 10년 뒤까지 우리가 AI 안 하고 놀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이 되겠지만 더욱더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 부분이죠. 특히 태양광 에너지 부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ESS는 압도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테슬라가 잘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상 100% 중국산 LFP 배터리죠. 이런 부분에서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LFP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LG엔솔 같은 경우가 LFP에서 경쟁력을 갖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2026년? 뭐 좀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것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 CATL이 가지고 있는 물량 공세에 맞춰서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리튬 가격이 물론 니켈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감에 있어서 한국에게는 뭐 좋은 분위기지만 이건 중국에게도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FP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나마 지금 한국에게 긍정적인 신호는 이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최소한 미국에는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미 수출에서 지금 현재 관세가 30% 낮아졌지만 LFP 배터리는 추가 관세 30%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60%가 지금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분명하게 한국에게 존재한다. 근데 2차 전지가 이렇지만 테슬라에겐 또 이건 안 좋거든요. 테슬라는 메가팩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LFP에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 자체를 갖다가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아마 로비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LFP에 있는 추가 관세 30%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추가 관세가 미국에 존재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메가팩이라는 즉 테슬라의 ESS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이런 데 상황이 유지된다라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겠느냐. 만약에 미국 관세 협정이 90일 이내에 타결된다라면 이 부분도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LG엔솔이 본격적으로 LFP를 생산할 수 있는 2026년이 되면 중국에 있는 것들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중국의 LFP를 수입을 금지하는 쪽으로 미국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다라면 한국 시장에게는 한국 기업이 2026년 LFP를 만들어낸다라면 테슬라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FP 시장을 한국이 3원계만 잘한다고 해서 3원계만 집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LFP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리튬, 소금 배터리도 한국 투자해야 되는 거고 전고체도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배터리 시장 시작이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만 집중한다는 건 저는 이건 외골수의 길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배터리를 말씀하셨어요. LFP.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NCM 3원계, 그다음에 나트륨 최근에 이제 CATL이 얘기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전고체 얘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고체까지는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나트륨 얘기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얘기고. 좀 전에 휴머노이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ESS 쪽은 LFP를 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좀 뒤늦게 좀 후발 유자로 따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작으면서 굉장히 고밀도로 해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조그맣게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중국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볼 만한 그런 수준입니까? 중국도 왜 전고체를 안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CATL도 전고체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겠죠. 이거는 뭐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심지어는 전고체에 투자를 하고 맞습니다. 있고 토요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보셔야 될 것은 우선은 지금 휴머노이드는 시장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아직 R&D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R&D 단계에 있으면서 지금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을 지금 인간의 손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 2시간밖에 못 가거든요. 이번에 무슨 마라톤 하는데 2시간마다 계속 교체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는 근데 중국 기업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문제고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렇게 자꾸 덤블링하면 자꾸 쓰러졌다 일어나면 에너지 엄청나게 먹습니다. 네, 배터리 오래 못 가겠네요. 그리고 뭐 이번에 테슬라가 보여줬던 이 옵티머스가 춤추는 거 네. 배터리 소비량이 그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씩 춤추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서의 브렉스루, 즉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현재 전고체로도 8시간 로봇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나와도. 됐든지 간에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보통 이제 뭐 LFP 배터리로 3원계 배터리도 1년에 7, 8%씩 평균적으로 퍼포먼스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전고체 부분에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고체가 대량 생산될 좀 되는 것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로 본다면 그때까지 LFP 배터리나 3원계도 대단히 많이 쫓아올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니켈까지 소금 배터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이 시장에서 정말 에너지의 밀도를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작동될 정도로 휴머노이드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밀도를 높여낼 수 있는 기술이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전고체도 가능성이 있고요. 당연히 높고요. 근데 전고체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저는 절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온리 전고체 같은데. 아니죠. 과학의 문제를 저희가 함께 쉽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 이것이 나온다고 해서 대량 생산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대량 생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4680 배터리 물론 결국에는 이뤄내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도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리 실험실에서 했던 것과 우리가 대량 생산을 찍어냈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렇죠. 부분에서 네. 전고체는 아직 이 실험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브렉스루는 정말 이 에너지에서의 그 배터리에서의 돌파구는 아직도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는 저는 논리로 하는 것이 물론 주식시장은 심리가 작용하지만 투자 결정에서는 여러분 이념과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명확한 냉철한 논리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방법론도 정답이라는 정답지라는 것을 내리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 기업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역시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모의 경제 효과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죠. 규모의 경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평균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평균 가격을 내려가는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같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그만큼의 차이를 이윤으로 프라핏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이 프라핏의 많은 부분을 곱하기 판매량을 해서 그렇죠. 이것을 남는 돈을 해서 R&D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연구를 할 수 있는 돈들을 규모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가고 있는 지금의 지점이라는 것은 R&D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지금 차입금으로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즉 이익에서 프라핏에서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R&D도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질 거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가 K 2차 전지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의 어떤 규모 또한 절대량도 같이 증가할 거라는 건 보지만 이것에서 한국이 세계 1위로 만약 중국을 제치고 이걸 한다.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박사님 말씀대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좋은 쪽의 말씀을 드리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시장도 왜곡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투자 이 심리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시 냉정하게 얘기 들을 건 들어야 되는 건데요. 좀 시간이 저희가 좀 한 3, 4분 남아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박사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과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장이 커진다는 쪽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 뭐 차입을 해서 가든 뭘 유상증자를 해서 가든 간에 결국 투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자체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시장이 대단히 강력하게 큰 시장 중에 하나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미 선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 배터리 2차 전지 3사가 투자 성과가 2026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투자 성과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자면 GM하고 협력하든 포드하고 협력하든 스텔란티스랑 협력을 하던 네. 그 협력을 해서 그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가 경쟁력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게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테슬라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본 기업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미국의 뭐 다시 보조금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전기차로 간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저희가 그렇죠.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는데 항공기로 가실 때 난기류를 만날 수 있어요. 네. 난기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지금 난기류인지 목적지를 못 가는 것인지 회항을 하는 것인지 이건 구별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기차로의 전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 목적지를 향해서 난기류를 만나도록 가고 있는 거고 한국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난기류가 중국이라는 난기류가 존재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100% 시장을 가져갈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런 부분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가능성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휴머노이드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의 기회 또한 저희가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시장은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흔한 말로 이산이 아닌 개변은 아니군요. 이산이 네. 확실히 맞긴 맞는 거군요. 네.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 좀 네. 뭐 어려움이 좀 있는 건 분명한 거고.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뭐 하나 좀 명확한 확정된 게 없다. 이를테면 전고체도 그게 확실한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확실한 배터리라고 볼 수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아주 희망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좀 거꾸로 좀 오히려 좀 들립니다. 자, 지금 쭉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가야 될 분명한 길인 거는 맞는 거고, 우리가 중국에 떨어져 있는 거는 그것도 역시 팩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히 맞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새 정부가 된다고 그랬을 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직접 보조금이라든가 뭔가 이런 좀 지원을 한다면 이게 조금 힘을 좀 실어줄까요? 그럼요. 한국 여러분 여러분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캐즘은 발생한 적이 없어요. 한국의 언론과 방송들이 이러한 캐즘이라는 것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보도를 했고요. 한국은 맞습니다. 한국은 뭐 역선정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야 되고요. 한국의 ESS 시장이 늘어나고 되고요. 결국은 내수 시장에서 K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어떤 정부가 드러났든지 간에 한국에서의 재생에너지 부분과 여기에 되는 ESS의 수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보급의 확산, 여러분 우리가 넷제로로 우리가 2030년에는 가야 되는데요. 네. 넷제로로 가면 여러분 경운기도 배터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저기 고기를 잡고 있는 어선들. 다 배터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네. 배터리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고 이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왜 어선들과 여러분 왜 한국의 오토바이는 다들 저렇게 가솔린을 쓰고 네. 있나요? 오토바이도 다 전기 오토바이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쓰일 수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 한국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K 배터리의 어떤 시장기에 투자 시장기를 여러분 보려고 한다면 들어오는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이 정부에서 어떻게 배터리 산업의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내수에서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수출한다. 이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